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으로 월북한 미국 병사 때문에 매우 시끄럽지요. 백악관은 월북한 미군 병사의 안위 확인과 송환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지금 현재 한국과 스웨덴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의 백악관은 발표를 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한 정보 확인을 위해 미국 정부가 공조하고 있다라며 19일 정례 브리핑 관련 질의에서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 국무부, 유엔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해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의 안위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실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아직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관련 국가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와 한국 정부와 접촉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 국방부가 월북한 킹 이병의 안위와 관련해 북한 측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월북한 킹 이병의 안위를 확인하고 상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일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정황상 자발적 월북으로 추정되는 킹 이병이 미국 송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미국이 투명하게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송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지금은 조사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의 월북에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매우 솔직하게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우리의 약속은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미 백악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자, 월북을 했던 미군 병사들의 결말은 김일성 강제 수업 뒤 사실상 감옥 생활. 외신이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NK 뉴스가 미 병사 월북 사례 5건에서 6건 실태를 소개하며 사실상 월북을 했던 미군 병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삶은 충격적인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징계를 앞둔 23살 미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중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과거 비슷한 선택을 했던 다른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신 시도에 북한이 이틀째 응답하지 않으면서 월북한 이 병사가 어떤 처우를 받을지와 관련한 궁금증이 훨씬 커진 결과입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미국 병사가 자위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이전까지 5건, 어쩌면 6건의 미군 월북 사례가 있다라고 19일 현지 시간으로 밝혔습니다. 알려진 첫 번째 사례는 1962년 5월 월북한 이 레리 앱쇼 일병, 같은 해 8월 역시 월북한 제임스
드레시룩 일병은 앱쇼가 한국에서 대마초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군법회의에 회부가 돼 군에서 쫓겨날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이 제임스 드레스녹 일병, 레리 앱쇼 일병이 월북을 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녹 자신도 상관의 서명을 흉내내 외출증을 위조했다가 처벌받게 되자 월북을 선택했다라며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주한미군에 배속된 이래 시리에 빠져 홍등가를 전전했다라고 NK뉴스는 강조했습니다. 3년 뒤에는 제시 페리시 상병과 찰스 젠킨스 병장이 월북을 해 이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페리시는 개인적인 이유로, 젠킨스는 베트남 전쟁에 차출될 것이 두려워 월북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군 병사들이 서방의 자본주의적 삶을 버리고 사회주의 낙원을 선택했다라며 대대적으로 선전에 동원시켰다라며 북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1966년 주 북한 소련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결코 북한을 떠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북한 선전 영화에서 악역을 맡아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낸 이 스타가 됐고, 여기 젠킨스키가 이제 북한 예술영화인 이름 없는 영웅들의 미군 대자로 나오죠. 미군 장교로 나오죠. 이들은 이후 북한 선전 영화에서 악역 배우를 맡아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스타가 됐고, 북한 내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NK뉴스는 미국인들은 북한에서의 첫 몇 년의 상당 부분을 매일매일 자아 비판, 투쟁으로 보냈으며 하루에 10시간 넘게 김일성의 지독하게도 지루한 가르침, 주체 사상을 강제로 배워야 했다라며 하루에 10시간 넘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달달달 외워야만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아비판이라는 게 서로 상호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자아 비판, 그 세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나라며 2004년 월북한 미군 병사 중 유일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젠킨스는 북한 당국이 자신들에게 감시역을 겸한 여성 요리사를 배종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자신이 이를 거부하자 드레시녹을 시켜 수차례 폭력을 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젠킨스는 그들은 보상과 특혜를 약속하며 규칙을 어긴 사실을 서로 고발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건 업무량 감소, 더 나은 배급, 추가 외출 등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여성 요리사는 불임을 이유로 전 남편과 이혼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앱쇼의 요리사가 임신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북한 당국은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납치를 한 여성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미군 병사들을 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젠킨스의 부인인 소가 히토미도, 일본 여자입니다. 일본 여자. 젠킨스의 부인인 소가 히토미도 1978년 일본에서 납치된 여성. 젠킨스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은 히토미는 2002년 다른 납북 일본인 4명과 함께 귀국했고 젠킨스도
2년 뒤 북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앱쇼와 페리스는 1983년과 1998년 병으로 사망을 했으며 드레스 녹도 북한에서 2016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정착한 젠킨스는 2017년 노환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NK뉴스는 이 밖에도 1982년에는 조지프 화이트 일병이 월북했으나 젠킨스 등과는 접촉한 적이 없고 3년 뒤 익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 측은 1979년 재미교포 출신인 로이정 일병도 월북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족들은 납치라고 주장하며 역시 이 로이정 일병도 2004년 전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NK뉴스는 지난 18일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 역시 미국 귀국 후 징계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 월북한 미군 병사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 발생한 탈북자 월북 사건을 크게 선전하지 않았던 것에서 드러나듯 북한의 선전전 전략에 그간 큰 변화가 있었고 비용 관리 문제도 있다라며 북한이 월북한 킹을 영원히 자국에 두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NK뉴스는 내다봤습니다. 생존 젠킨스는 나는 너무나도 무지했다. 임시 피난처로 섰던 북한, 나라가 말 그대로 거대한 정신 나간 감옥이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 그곳에 가면 거의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 NK뉴스가 밝힌 이 내용, 소식은 사실상 그 유튜브에 젠킨스라는 미국 병사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도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고 북한에서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소상하게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